기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부터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를 보시면 A1과 A3이 같고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AN 플러스 1은 AN-3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AN 플러스 1은 이 AN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초항을 A라고 잡아봅시다.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A-3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A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항도 여기서 또 3을 뺀 첫 번째 케이스에 의한 A-6일 수도 있고, 여기다 2배한 2A-6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2A-3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랑 세 번째 같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얘랑 얘랑이 같아져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럼 얘가 만약에 A였다면 그때 A 값은, 초항 값은 6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얘가 A였다면 초항 값은 3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얘가 A였다면 A 값은 0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해보죠. A 값이 만약에 6이었다면 6 빼기 3이 네 번째 항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배한 6 곱하기 2가 네 번째 항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3 빼기 3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2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6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0 빼기 3,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을 거고, 0에다가 2배를 한 0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이었고 얘는 3이었을 테니까 가장 큰 최대값은 12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항이 더 크면 이 조건, 왼쪽 거에다 2배해서 오른쪽 거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만약에 전전에 있던 항이 더 크다면 두 개를 더한 값을 an 플러스 2로 갖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A3이 A6은 19라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 기준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네 번째 항도 있을 거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값이 2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값은 1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먼저 이 규칙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 규칙. 지금 이 네 번째 항에 있는 놈을 제가 A라고 잡았을 때, 네 번째 항을 A라고 잡았을 때, 첫 번째 상황, 얘가 이걸 수도 있었고, 또는 얘가 2였는데 A였을 때 이걸 수도 있었겠죠? 각각의 상황을 따져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라면, 다섯 번째 항은, 오른쪽 게 더 크니까, 전전 걸 2배해서 옆에 걸 더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렇게 잡고 나면 여섯 번째 항은 4 플러스 A가 확실히 A보다 클 테니까 전전 거에다가 2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을 더할 것이다가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3A 값이 얼마 되냐면 15. 그래서 A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였다면 얘가 더 큰 값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A5, 여기다 대입하면 다 성립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A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2 플러스 A지만 그래도 A보다는 큰 값이었을 테니까 이 19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두 개를 얘가 더 컸을 테니까 얘한테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3A는 17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3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A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식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조건은 버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버려봅시다. 이 부분은 버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A 값이 5가 됐을 테니까 여기는 이제 고정됐습니다. 여기는 2였을 거고 여기는 5였을 거고 여기서는 9였을 거고 19였을 겁니다. 이제 이 B를 구해볼 건데요. 이제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를 B를 잡았었을 때 얘가 마찬가지 이거일 수도 있었겠죠. 이거였다면 이 5라는 값은 2b 플러스 2였겠죠. 그죠? 2b 플러스 2였을 테니까 b 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2분의 3. 그죠? b 값은 2분의 3. 그렇다면 이 2분의 3이라는 값은 성립시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이번엔 2, 5, 9, 19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b 값이 이쪽이었었다면 얘에 해당되는 값은 b 플러스 2가 됐을 테니까 그죠? b 플러스 2가 됐을 테니까 b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두 개를 다 들고 다닙시다. 이번엔 우선 문제를 풀 때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연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탭이니까 제가 이렇게 항을 옮겨 다니지만 다른 곳에 공간을 좀 넓게 써서 정리해 주세요. 얘가 지금 2분의 3이었다면 이번 여기를 C라고 잡아봅시다. C와 2분의 3과 2와 5 뭐 이런 식이 적혀져 있었는데 마찬가지 얘가 이거였다면 그렇다면 이 C에 대한 값은 이 C에다가 2분의 3을 더한 게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C 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2분의 1이 됐겠죠. 따라서 C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그쵸? 4분의 1. 이 조건 만족시키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조건이었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C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 값이 2였겠죠. 그럼 C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이 됐어야 되는데 C 값이 2분의 1은 이 2분의 3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A1 값은 요거 하나가 결정됐고요. 밑에 조건도 봅시다. 제가 얘를 C라고 잡았을 때 얘는 이제 3입니다. C를 잡았을 때 지금 여기가 C 그리고 3, 2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조건이었었다면 그렇다면 여기 C에 해당되는 값은 2C 플러스 3이었을 거고 그 값이 2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C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3보다 작은 거니까 성립하고요. 이번엔 얘가 이쪽이었었다면 그때는 C 플러스 3이 2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C 값은 1이 됐을 것이고 C 값 1은 여기에 조건을 성립시키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C 값은 또 이거 하나만 존재하겠네요.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찾은 모든 A1에 대한 값은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테니까 이 값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초항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얘네들이 된다고 주어져 있고 A8, A15에 대한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8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봅시다. A8은 n에다 4를 넣었을 테니까 A2 곱하기 A4 더하기 1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A4가 또 다시 궁금하니까 A4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A2 곱하기 A2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A2의 제곱의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다시 A2가 궁금하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는 A2 곱하기 A1에다가 플러스 1을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8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겠죠. A8은 여기는 지금 A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또 A1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그냥 요것만 우선 간단하게 A4에다 여기만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A8 값은 뭐가 됐을 거냐면 A2에 대한 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A2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A8이 조건을 찾아냈고요. 지금 여기는 A2를 집어넣어서 A1을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얘가 더 깔끔하게 보이죠. 미지수가 하나가 됐을 테니까.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A15를 한번 알아봅시다. A15라는 놈은 뭐가 됐을 거냐면 n에다가 7을 넣었을 테니까 A2 곱하기 A7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A7이라는 놈은 n에다 3을 넣었을 테니까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다시 A3은 또 뭐가 됐을 거냐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테니까 A2 곱하기 A1에 마이너스 2가 됐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A3을 계속 끼고 있죠. 그렇다고 또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하더라도 또 A1을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A2 곱하기 A1이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A2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A2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A3는 뭐가 됐을 거냐면 A2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3 대신에 이제 A2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얘는 A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A2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요. 그 H7을 이제 여기다 넣어서 이제 A15를 정리해 주시면 여기다 우선 A2를 곱해달라는 거니까 A2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A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2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A15까지 구했는데 두 개를 뺀 값이 63이라고 하니까 A15는 뭐가 됐을 거냐면 A2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A2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A2에 마이너스 2가 됐고, 두 개를 뺀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는 얘기니까 두 개를 빼시면 A8 빼기 A15는 63이었을 거고, A2에 대한 세제곱은 소거됐을 거고, 얘는 동량이 없으니까 3A2에 대한 제곱, 얘는 빼시면 3A2, 얘는 빼시면 플러스 4. 그쵸? 모두 3으로 나누면 얘는 21, A2에 대한 제곱, A2,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가 됐을 테니까 다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A2에 대한 제곱 플러스 A2 그리고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은 0이 됐을 것이고 4, 5, 20의 맞불이 됐을 테니까 A2 값은 4이거나 또는 A2 값은 마이너스 5이거나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A1 값과 A8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A2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1과 A8을 구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죠.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몇 가지 답이 제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최초 A2가 4부터 시작해서 A1과 A8을 모두 다 구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A2가 만약에 4였다면 A2가 4였다는 얘기니까 A2에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4는 4A1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A1 값은 4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A1 값이 4분의 3. 그리고 또 A1 값이 4분의 3인 걸 찾았고요. 그리고 A2가 4였었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A8을 구할 수 있죠. A8이란 놈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입니까? 64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얼마죠? 69가 바로 A8이 됐을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2가 만약에 마이너스 5였었다면, 그렇다면 마이너스 5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5A1 플러스 1이고, 식을 정리해보면 5A1은 6. 그래서 A1 값이 5분의 6이 나오는데 1보다 큰 수가 됐겠죠. 우리는 A1이 0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버려지게 되고 당연히 A8도 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제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4분의 3분의 69가 됐을 것이고 곱하기 4씩 해서 약분시키고 얘도 약분을 시키시면 우리가 원하는 92라는 답안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이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해봅시다. 예전 경우에서에서 봤었던 문제인데 이 6개의 칸에 2의 거듭제곱인수 6개를 배열을 할 건데 R1 첫 번째 행의 합과 두 번째 행의 합을 비교해 본다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의 합도 C1과 C2와 C3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숫자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의 문제였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2의 거듭제곱에 대한 특징이 어떤 수를 다 더하더라도 n-1번째까지 다 더하더라도 n번째 항의 합은 이길 수가 없죠. 뭐 2, 4, 8, 16, 32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있는 64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쵸? 직접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6이었고 여기는 14, 여기까지는 30이고 여기까지는 62가 되기 때문에 2가 모자르죠. 뭐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고 본다면 R-1분의 초항은 2였던 거고 그 다음에 뭐 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의 5제곱에 마이너스 1 계산해 주시면 2의 6제곱에 빼기 2 그래서 2의 6제곱보다 뭐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의 6제곱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남은 숫자들 중에서 여기 하나를 채울 거니까 가장 큰 놈을 채울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정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 가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문제 유형들이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A1 값은 2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전에 있던 항의 합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AN에 대한 절대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초항이 2라 했으니까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가 됐을 텐데 이렇게 10개 항들에 대한 합을 계산해 볼 건데 얘는 절대값이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싹 다 더한 값의 크기가 마이너스 14가 나온다면 지금 여기까지의 값을 다 더해도 1024보다는 작기 때문에 음수를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값이 아마 아까 계산했듯이 2가 모자란 1022가 됐을 텐데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의 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말이죠. 그렇다면 두 개에 대한 값의 차이니까 현재로서는 얼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냐면 다 양수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차이가 나고 있었던 거고 지금 마이너스 14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 양수인 부분에서 누군가가 배신자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12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배신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면 이 양수인 팀에서도 2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인 팀에서는 2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차이가 난다는 걸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내에서는 합이 6되는 경우가 배신을 때려야 됩니다. 따라서 2와 4가 마이너스를 때려줘야지 마이너스 6 차이가 나면서 이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2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 주시면 요만큼은 모두 다 양수고 얘네들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4라는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것은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원하는 값은 A1이랑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5, A7, A9까지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얘네들에 대한 크기를 그대로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얘 계산해 주시면 128이니까 640이 나왔을 거고, 얘네 계산해 주시면 40이 됐을 거고 680,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최종 정답은 678이 최종 답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죠. 지금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 대해서 전에 했던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양수면 k분의 1을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초항은 0이고요. k는 자연수입니다.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항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에다가 더한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0은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수였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k분의 1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나면 얘는 음수죠. 얘가 더 컸을 테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됐을 거냐면, 네 번째 항은 음수였으니까 얘를 더했겠죠. k 플러스 1분의 2에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통분해서 정리해 봅시다. k 플러스 1분의, 그럼 얘는 얼마냐면 2k에서 마이너스 k 빼기 1을 뺄 거니까 k 빼기 1이죠. 그렇다면 k는 1, 2, 3, 4, 5, 6, 7, 8 그 자연수이기 때문에 k값이 1이 되면 얘는 0이 되겠지만, k값이 1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양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이 조건을 쫓아가게 되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갈림길이 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k가 1인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k가 만약에 1이라면, k가 만약에 1이었다면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은 얘는 2분의 1에서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서 다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값은 1로 교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주기가 3자리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주기가 3자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22니까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해서 일곱 번째 묶음까지 오고 여덟 번째 묶음에 A22가 있을 텐데 얘 값이 0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K값 1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다른 놈들이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해보죠. 다섯 번째는 우선 얘는 지금 양수였으니까 양수일 때는 K분의 1을 더해달라는 얘기죠.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2니까 아까 여기 두 배 한 것과 똑같죠. 얘도 여전히 양수가 됐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을 계산해 주시면 얘는 K 플러스 1분의 3에 마이너스 K분의 2가 됐을 거고, K의 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다시 정리해 주시면 얘도 또 마찬가지로 3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됐을 테니까 얼마 됩니까? K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래서 얘는 K 값이 2가 됐었을 때 마찬가지 0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K 값이 2가 아니라는 값이라면 얘는 다음 값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죠. 이 조건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K가 2인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마찬가지로 K가 만약에 2라면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가 2가 아니라면 당연히 2보다 큰 숫자가 됐을 테니까, 그리고 3보다 큰 숫자가 됐을 테니까 다시 또 이 밑에 조건을 쫓아갔겠죠. 양수가 되면서요. 따라서 K가 2인 경우를 따져주시면 여기에서도 첫 번째 항은 0이었겠지만 여기는 모두 0이 아닌 값이 나오다가 여섯 번째가 돼서 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엔 주기가 5가 되는 거죠. 여기는 주기가 3이었던 건데 여기는 주기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주기가 5가 되게 되면 우리는 21번째까지 주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A22는 그 중간에 걸치게 되면서 0이 아닌 값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K값이 2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열을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주기가 여기서 무조건 끝나야 되는구나. 여기서 주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될 때 0이 이렇게 새로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주기는 3이라든가 또는 A21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7이라든가 그럼 주기가 21이라든가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7번째 항입니다. 얘가 지금 양수였을 테니까 K분의 1을 빼겠죠.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됐을 것이고, 그럼 얘도 여전히 여기 음의 값을 3배한 거니까 음수가 됐을 것이고, 다시 8번째를 보시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더했으니까 4가 됐을 거고 K분의 3이 됐겠죠. 따라서 얘는 K의 K 플러스 1분의 4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이 됐을 테니까 K 마이너스 3이 됐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K가 3인 경우는 0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주기가 생기는 거고, K가 3이 아닌 4, 5, 6이 나온다면 이제 또다시 여행을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K 값이 3인 경우를 따져주시면 지금 8번째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8번째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7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주기가 7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K값 3은 가능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K값이 1일 때 주기가 3이 됐고 K값이 3일 때 주기가 7이 됐고, 지금처럼 보시면 2일 때도 주기가 5가 됐기 때문에 이 1과 3, 그 다음 2와 5, 3과 7에 대한 규칙을 봤을 때 얘 주기는 이 K값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2K 플러스 1이 바로 주기로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20일이 나오려면 얘에 대한 여행을 계속 떠날 게 아니라 추론해 보건대 K값이 얼마일 때, K값이 10이 됐었을 때 그때 주기가 20일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겠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2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이렇게 3개의 값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K에 대한 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봅시다. 모든 잔수 K에 대해서 A4K는 아래 K제곱이 나와 있고 A1은 음수가 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킵니다. 절대값 AN이 5보다 작으면 이걸, 큰 쪽이면 5보다 커지면 이놈. 그렇다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100 이하, 그러니까 100번째 항까지 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들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A4K는 RK가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A4는 RK제곱이니까, 그죠?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A4는 R에 1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A8은 R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A의 12는 R의 세제곱이 됐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R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으면서 R이 0이 아니 되는 굉장히 좀 작은 숫자, 절대값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A4가 R인데 지금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니까 만약에 5번째 항을 구한다면 R에다가 얼마를 3을 더할 것이고요. 아직도 3점 얼마대죠? 6번째 항은 여기다 또 더할 거니까 R 플러스 6이 됐겠죠.
한 번 더 더했을 테니까 이제는 6점 얼마대가 됐으니까 요 조건 쫓아가셔야 되겠네. 그럼 일곱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걸 반으로 잘라달라. 6점 얼마를 반으로 자르니까 뭐 마이너스 3점 얼마가 됐겠죠. 아무튼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 더하기 아니군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번째 여덟 번째 항은 이제 5보다 작아졌으니까 여기다 3을 더할 건데 더하기 3을 하겠죠? 이것이 여덟 번째 항인데 바로 얘였죠. 얘가 여덟 번째 항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됐을 거고 r은 0이 아니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r의 방정식에서 r을 소거시키시면 따라서 r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식을 좀 잠깐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렇다면 요 크기는 이제 4분의 1이 됐겠죠. 얘는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을 것이고 다시 4분의 1에서 이제 9번째 항을 살짝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3을 했겠죠. 이제 3점 얼마죠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또다시 더해 주시면 더하기 6 이제 또 커졌네요. 아까 이 묶음이랑 같은 의미로 돌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3 그죠? 얘도 지금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여기다 3을 더한 값 그죠?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군요. 마이너스 2분을 나눠서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3을 더했으니까 얘가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은 다시 여기에다가 3을 더했을 것이고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 숫자는 점점 절대값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숫자의 크기는 비슷해집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 다시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런 식의 규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딱 여기에만 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9번째랑 여기 10번째 여기는 12, 13, 14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4개의 묶음식으로 나눴을 때 1, 2, 3을 제외한 100개까지니까 총 97개였겠죠. 97개 숫자 중에서 이렇게 4묶음으로 나누시게 되면 4, 2, 8에다가 17, 4, 4, 16이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 거 봤을 때는 이러한 묶음들이 24개가 존재하게 되고 마지막 25번째 A100이 이렇게 놓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는 각 묶음당 하나씩만 나오니까 24개를 우리가 우선 찾아놨습니다. 24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찾아내지 않았던 애들이 있죠. 어디냐면 이제 1, 2, 3입니다. 1, 2, 3항 중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A4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A4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지금 A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리는 A3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A3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3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A3 값은 1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절대값이 5보다 커야 되겠는 거니까 얘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얘는 아니고 얘는 가능해지겠네요. 다시 이번엔 두 번째 항 한번 따져봅시다. 두 번째 항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다면 an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됐을 것이고 2분의 6,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죠. 2분의 6이고 네, 2분의 13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는데 그럼 얘였었다면 an 값은 얼마 될 거냐면 7이 되는 거죠. 7 an 값은 7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 얘는 5보다 작아야 된다 할 때 얘는 버려지고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항 얘가 7이라면 얘가 7이었다면 첫 번째 항은 요 조건이었다면 4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요 조건이었다면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고 절대값이 5보다 커니까 가능한데 문제 조건에 A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버려지겠죠. 그럼 가능한 값은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조건 절대값이 5보다 큰 값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얘는 아니죠. 그래서 몇 개가 더 추가돼?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추가되니까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26개가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A1 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4까지 계산이 돼서 최종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